자, 제압을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뭐 부르라 그러니까 한 번 더 나간다고는 했는데 언제 나갈지는 아직까지 모르겠고요. 예, 33쪽의 답변서를 제출해 놓은 다음에 내내 답변서 가름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무기권을 행사했다 그러는데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검찰 진술서를 제가 다 받아서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예. 이런 진술서를 쓸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가보안법 사안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배임 횡령 뭐 이런 뭐 청탁 이런 문제로 해서 예. 부패 범죄 사안에 검찰 진술서를 예. 뭐 수사기관의 어떤 공정성, 뭐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주권자 뭐 이런 내용 써서 예. 야 이게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예. 그 관련해서 사실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국가는 사실은 이제 여기 본인도 약간 양심이 찔려서 이렇게 쓰셨나 모르겠는데 네.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음.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죠. 재산을. 네. 그 도둑도 잡아야 야경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래요. 거거든요. 그래. 자, 그런 문제고 네.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검찰 파쇼가 되는 것도 걱정해야 되겠지만 균형 잡아야 될 것은 죄를 짓고 처벌받지 않는 암수가 느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양쪽 다 사회가 무너지는 문제니까요. 네. 자, 그런 문제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뭐 소나무 숲을 못 보게 막고 뭐 이런 표현들은 좀 보면서 이 내용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써서 이야기한다. 참나무 숲인지 참나무 숲이 아닌지. 근데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참나무 잎 가지가 바람에 불어서 밀려와서 쌓일 정도면 참나무 숲 아닌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예. 납득이 안 됐고, 그다음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네. 사실관계에 비해서 이 공소장, 지금 이제 정진상을 상대로 돼서 제출되어 있는 공소장 내용의 친밀성에 비해서 밀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본다고 할 때는 이제 한 가지 점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는 사실은 공소 제기가 된다면 그 공소 사실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혐의와 관련돼서 완벽하게 지금 뭐 다 밝혀졌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시점과 갖고 이걸 갖고 뭐 의혹도 아닌 소설을 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면, 시점만 좀 조절이 된다고 한다면 네. 정조준돼서 완전히 사격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재명이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네. 좀 말이 안 되는 비문을 갖고 여러 번 강조를 하던데. 네. 저는 그냥 망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정도의 그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네. 검찰청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국민적인 분노를 무슨 수를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주관적 혐의에 대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문답하고 확인하는 것이 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되든 말든 과거 그 한명숙 씨 사건처럼 큰 관심 없으면 기사도 많이 안 날 겁니다. 근데 지금 대장동 사건은 너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검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자들이 열심히 그걸 파헤쳐서 보도를 하는 이런 구도에 있는 것을 가지고 검사가 뭐 피의 사실을 뭐 표명한다, 뭐 공표하고 있다, 소설을 쓰고 있다, 뭐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사실무근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네. 전체적으로 표현을 봤을 때 구체성은 없고 그냥 표현상으로 알겠어요. 빈정거리는 표현만 계속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이가 진술서를 제출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 진술서를 이재명이가 공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들이 그걸 다 보고 예. 유동규, 남욱 등이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유동규 주장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네. 유동규 씨 증언은 지금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동규하고 대지를 좀 하자.
어.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아하, 녹화해서 예. 대지를 하자. 음흠. 아니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나랑 너랑 얘기를 해보자. 음흠. 자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음흠. 유동규가 다 했다라고 하고 네. 있는 입장이고 네. 대장동 일당하고 김만배 뭐 이렇게 다 합쳐서 유동규하고 다 짝짝꿍 돼갖고 했고 정진상이나 이런 사람도 그런 내용하고 관계없이 놀아나게 된 거다. 이런 입장이면 사실 대공개 상태에서 검찰 신문 안 해도 유동규 나와라. 네. 나랑 언론에서 놓고선 서로 한번 대질 한번 붙어보자. 네가 한 게 잘못인지 내가 잘못인지. 나는 정당하게 인허가권 행사한 건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냐. 그거 할 자신도 전혀 없을 겁니다. 대질 조사도 받을 만한 자신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동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법정 증언으로 이걸 나와갖고 정면으로 충돌할 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당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욱이의 진술은 어때요? 남욱 씨 진술 자체도 이거는 지금 이제 유동규 씨하고와의 관련성 또 김만배 씨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 전달하는데 저는 이 내용 관련해서는 우리가 2010년, 2014년, 18년, 22년 이렇게 계속 선거가 있으면서 계속 이재명의 어떤 정치적인 가치 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계속 여러 가지 시간들이 누적돼 있던 것들을 네. 한꺼번에 뭉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혼선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18년도에는 가장 큰 사건이 사실 안희정 씨가 김지은 씨 때문에 날아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실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이재명 씨가 언급이 되는 것이 그랬죠. 굉장히 예. 강력하게 언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자, 그런 점에서 고려해 본다면 경기도지사 다음에 대통령 후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구도다라고 생각하고요. 14년도에 재선이 된 다음에 2015년도에 이 문제를 하면서 경기도지사 이걸 노리자. 라면서 은수미 씨, 네. 성남시 시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구도로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형사사건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검사들이 사건을 할 때 어떤 사건을 다 뭉쳐서 시계열로 쭉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고 뭉쳐놓고 네. 전체가 다 알고 있었다. 전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소장 내용을 보면 시계열로 쫙 펼쳐놨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자세하게 펼쳐놨죠. 아하, 예. 그런 상태로 자세하게 촘촘하게 펼쳐놓은 상태에서는 시간을 갖고 장난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의 반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출한 이 문서를 보면 여기는 시간이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사실은 시간 뒤에 숨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한 가지 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도에는 만약에 이와 같은 대장동에 내가 이권을 갖지 않겠다. 나는 양수겸장을 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난 일단은 경기도 성남시장 재선되고 경기도지사까지 가는 거가 난 목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뭐 본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서는 제대로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네. 중간에 진행을 하면서 재선이 되고 경기도지사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뇌물이 아닙니까? 그건 뇌물이 될 수 있는 문제고 예. 배임 문제도 다 발생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동규가 성남시장 당시의 비서에게 또 경기도지사 당시의 비서에게 그 요구를 받고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그냥 네. 준 게 아니고. 네네. 이거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야, 돈 좀 내놔라. 예. 뭐 저 이재명 우리 시장님 저 휴가 갈 때 좀 쓰겠다. 이런 식으로 돈을 달라고 그랬다는 건데. 네네. 그거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면 갈취가 되죠. 지금 이제 이 내용 자체도 저는 굉장히 신빙성 있다 생각을 하는 네네. 게요. 일단 고 박사님 같으시면 네. 유동규, 정진상 이 사람들 옆에 두고 10년 이상 쓰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유유상종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유상종이지. 네, 김성태, 이화영 씨 만나서 옆에서 예. 3, 4년씩 같이 사니면서 이것저것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성격이 안 맞아서 못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네. 못하지. 이걸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패밀리거나 성향이 네. 다 서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 서로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이권의 인허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자리에 가서 다 앉힙니다. 네. 정책실장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 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본부장 뭐 앉혀놓고 도시관광공사에까지 불러드립니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네. 하여튼 이 돈을 좀 달라고 그러는 건 갈취입니까 아닙니까? 갈취가 유동규 씨가 주고 싶지 않은데 달라고 하면 갈취가 될 테고요. 주고 싶은 사람인데 말을 해서 주게끔 했다 그러면 상납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상납. 네, 아니면 뭐 일종의 금고지기 같은 걸 수도 있죠. 돈 맡겨놓고 네 이름으로 다 맡겨놨는데 너는 내 노예야.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하면 너도 다 내 건데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도 있겠죠. 마지막 거가 제일 유력하네. 네, 저는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직접 나설 필요가 없죠. 예. 다 대리인이 가서 관리를 해주고 그 이상으로도 음. 해주고 있는데 네. 난 필요할 때는 요구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이재명이가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과사범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해먹고 싶은데 네. 자기가 직접 나중에 걸릴 흔적은 안 남기려고. 네네. 그러니까 이름도 아예 못하게 하고 사람들도 누굴 시켜도 정진상이를 통해서만 시키거나 예. 이런 식으로 하고 김성태하고 통화를 해도 직접 하지 않고 누가 바꿔주는 형식으로 하고 네. 그리고 김성태 그 모친상 났을 때도 비서실장 보내고 자기는 직접 안 가고 네. 부조금도 이재명 이름으로는 안 하고 네. 뭐 무슨 평화부지사 이화영이도 부조하고 비서실장도 부조를 했대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안 걸릴 것에 대비해서 예. 집단에는 조심하느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네. 네.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서로 관계를 거리를 둬야 되는 입장이면 예. 사실 유동규 씨나 정진상 씨나 네. 이화영 씨나 뭐 관련된 분들이 경기도와 관련된 어떤 직책도 안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예. 정도의 거리를 두고자 하는 사람인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합니까? 문상도 못 갈 정도 수준이면 저는 그게 오히려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네. 지금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은 검찰청에서 그리고 있는 전체 그림상으로 시점을 조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만 예. 전체 내용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고 공판 정리에서 정리가 되는 문제에 따라서는 시간적인 타이밍 자체는 조절이 될 것이다. 네.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 점에 음. 대한 조절은 공소장 변경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김성태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점점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네. 800만 달러. 예. 800만 달러를 김성태가 2019년에 북한에 보낸 것은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죠. 예. 팩트로 확인되고 그런데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따로따로 보냈고 네네. 이 뒤에 보낸 300만 달러는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도록 해달라고 보냈다. 예. 지금 여기까지 확인돼 있죠. 네네네. 그리고 뭘 갖고 고맙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재명이가 김성태랑 이화영이가 바꿔주는 전화기에다가 대고 고맙다고 했다는 네네. 것까지는 지금 김성태가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화영이한테 들었다고 하는 김성태의 주장은 이재명이 500만 달러든 300만 달러든 다 잘 알고 있다. 예. 이거 이화영이가 김성태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얘기를. 네네. 자, 여기까지가 김성태의 진술입니다. 네네. 예. 자, 이 상태에서 사실 돈이 전달되고 또 형사적인 문제로는 사실 제일 극단으로 가게 되면 이제 네. 반국가 단체에 금품 제공한 어. 국가보안법 문제가 남아 있고요. 네. 사실 뭐 잘 적용했던 사안은 아니긴 한데 네. 이 전 정부에서 북한하고의 거래 관계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대법원 판결이 사실은 대북 송금 예. 사건에서 있었거든요. 네. 정상적인 형태로 국가가 금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 절차 제도가 있고 네. 그 절차에 따라서 하더라도 뭐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비밀리에 금전을 전달하거나 금품을 보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대한민국 헌법 질서상으로 허용이 되느냐, 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제 앞으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문제, 또 특정 경제범죄 법률에 따른 재산 국외 도피,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이 위반 문제, 여기에 관련해서 최소한 교사 문제 또는 공모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당시에 경기도 지사의 입장에서 대북 사업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났던 사람, 중간에서 이와 같은 금전을 전달하면서 통화를 했다, 통화를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떠나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된 송금된 내역이 네. 사실은 미국에서도 확인이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됐던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는 이 두 사람의 대화나 이화영 씨의 대화 말고도 네. 여러 경로로 아마 참고인 진술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백현동이요. 네, 네, 참 이재명이도 참 힘들겠어. 뭐 하나 막으면 딴 데서 또 터져. 네, 계속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성남 FC, 대장동의 백현동의 위례의 대북 송금 사건에 네, 또 변호사비 대납에 네. 이게 제정신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안이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예. 되면 사실은 지금처럼 행동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예, 하여튼 이 백현동을 보니까 이건 김인섭이라는 자가 핵심인데 네, 이 자가 정진상이랑
야, 무려 115차례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네. 이건 뭐 거의 같이 사업했다고 봐도 되나요? 아니, 지금 보시면 네. 이제 거의 1년 좀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네네. 그동안에 이제 115차례 통화를 했다. 네. 그럼 뭐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 빼고도 통화가 115차례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예. 연인이거나 이게 부부, 브로맨스예요 지금? 예, 부부도 사실 이 정도 통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115회면은 사실은 거의 1년 중에 3분의 1 정도 주말 빼고 거의 통화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꼴이 되는 건데요. 네. 그냥 계속 의논하고 상의했다. 아하. 이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백현동이 한 번에 4단계 종상향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경우는 지금껏 없었다고.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종상향 같은 것들을 할 때는 네.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고요. 네. 또 받는 사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음. 이렇게 한꺼번에 막 일을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될 뿐더러 예. 인허가 관련돼서 이 종을 상향해 줬을 때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득 관계라는 거를 다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하는 문제 아닙니까? 네. 네. 이제 그거를 정부에서도 한 2단계까지는 할 수도 있다. 그 이상을 해주는 건 어렵다라고까지 했는데 네. 무리수를 둬서 곱하기 2를 해갖고서는 그냥 한 번에 다 가져 풀 배팅 해줄게 이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참 이게 겁대가리 없는 짓들을 했어요. 그렇죠. 정진상이 과연 정책실장으로 이거를 무슨 의지를 갖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묵인이 있거나 허락이 있지 않고서야 가능했겠습니까? 예.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정의영이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네네. 그 어부 그 강제 북송 사건과 네. 관련된 겁니다. 이게 어떤 혐의입니까 법률적으로?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문제되는 건 이제 살인죄로 고발이 된 상태고, 아, 살인죄입니까? 네, 강제 북송을 시켜서 사람을 죽였다 이런 음. 살인죄로 이제 고발이 된 건이 하나가 있고요. 네. 사안 관련해서 이제 직권남용으로 해갖고 이제 문서 삭제 한 것들. 그래서 뭐 한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이제 귀순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 표시했던 것들을 삭제했다, 문건을 조작했다 네. 이런 혐의가 이제 직권남용 형태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아하, 예. 검찰에서는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네, 북한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정상적인 귀순 의사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끔 아하. 문서들을 이제 삭제하고 그러니까요. 정리했다라는 예, 것을 이제 직권남용 문제로 잡는 것 네, 같고요. 네.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일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이제 혐의 여부를 지금 검토해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살인죄에 네,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살인죄라는 거는 검찰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요. 특수상해나 상해치사 사건까지 인정하기는 조금 부담이 좀 덜한데 네. 살인죄 그럼 살인의 고의가 이제 깨질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좀 조심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 정의영이는 그 북한이 그 강제 북송을 시킨 두 사람이 16명을 그 죽인 희대의 살인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제대로 강제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는 합수단의 의견이 있자 북한 범죄는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 건이 없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돌려보냈다고 강변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형사 관할권 문제는 어떻습니까? 형사 관할권은 대한민국에 있죠. 그리고 법원이 실제로 형사사건 판단을 해서 네. 법정 구속도 시키고 구속도 시킨 사안도 있습니다. 예, 그런 그러면 사안 정영이가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요. 그렇게 믿고 싶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예. 사안 관련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북한 지역에서 발생된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이런 판단은 사실 반헌법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게 헌법 조항인데. 예. 그 사안 관련해서 사실 지금까지 70년 넘게 대한민국에서 북한 주민이나 북한 지역에 대해서 예. 대한민국의 어떤 법적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렇죠. 법적 권리가 미친다는 것은 아무리 헌법적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수도 위원 나온 것처럼 관습법범상의 우리가 믿음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강제 수사를 하려면은 그 증거물을 보존해야 되는데 필수적이죠. 그 타고 온 배를 그냥 소독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 버렸잖아요. 혈은 다 없애서 예. 깨끗하게 소독한 다음에 음. 북한에다가 돌려보냈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안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한 거죠. 네. 그럼 사실 국가기관에서 증거인멸 행위를 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를 무죄 주장을 못하게끔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증거 조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검찰은 이 정의영이가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라서 정의영이까지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제 생각에는 어떻게 그게 정의영이가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있냐? 예. 그 위에 문재인이까지 가야지. 네.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몰이 사건도 따지고 보면 문재인이고, 예. 이 강제 북송 사건도 문재인이고, 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문재인이고, 네.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도 문재인인데, 네. 이자가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음. 현직에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형사소추를 못한다고 치더라도. 네. 이미 다 끝내고 지금 양산에 가 있는데 음. 뭐 조그마한 책방 차린다고 그러고 있는데 예. 이자를 왜 수사를 못하냐?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저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법리적으로만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네. 법적으로는 사실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 예. 법적인 것 이상의 내용을 아마 고민하시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 네. 그럼 검찰이 검사가 법만 생각하면 되지. 예. 뭐 정치까지 정무적인 판단까지 하려 그래요. 일단 검사는 법만 가지고서 앞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뭐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면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그렇게까지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강력한 의중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 최종 배후자 또는 최종 수혜자 이자가 전혀 조사도 수사도 받지 않고 사건 종결이 된다는 건 법리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제 상식으로는. 아, 도둑놈 대장이 누군지 빤히 아는데 네. 그 대장 놔두고 그 밑에 것들만 다 정리하고 이 사건 종결됐다.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법리적으로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가 되죠. 네. 가장 중요한 주범자를 사실 정리하지 않고 네. 공범들만 처벌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예.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인 건 분명히 맞고요. 네. 법적으로도 사실은 매우 문제가 있는 형태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하게 되면 저는 전면적인 국가보안법 수사가 될 것 같아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네. 이게 꼭 바람직한지는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난감한 질문은 그만하라고. 네. 우리 네. 시청자들께서. 근데 뭐 피의자는 다 분명히 될 것이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이승우 변호사 편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법승 TV입니다. 법으로 이긴다. 법을 알아야 이긴다. 법승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법승 TV 가셔서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재화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